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력으로야 뭐 8월 13일이지만 음력으로는 7월이죠. 달 중에서는 음력 7월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뭐 오스틴에서도 했나요? 오스틴에서도 했었고 홍콩에서도 했었고 마이애미에서도 했었나요?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컨센서스를 하면서 공식 인터뷰 같은 걸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이제 가장 길게 얘기하고 또 대중들한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도무지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제 그런 거를 보게 된 거죠. 그런 거를 쭉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증권에서 하루하루 시세 보던 저하고는 뭐 완전히 다른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이런 핵심적인 공지를 할 때 항상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KYC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포함되는 거지만. 이제 그래서, 이 제가 요즘 이제 차트를 보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추석이 궁금해지는 차트거든요. 이게. 추석이 궁금해지는 차트라는 거는, 오늘이 7월 1일이니까, 오늘이 음력으로 7월 1일이니까,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이잖아요. 예, 한 45일 정도 있으면은, 이제 뭔가 변곡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을 제가 보는 방식으로 보면. 그래서, 쫓아가서 살 필요 없고, 한꺼번에 살 필요 없다. 한 45일에서 50일, 그 정도.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쯤 되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윤곽이 나오죠. 이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윤곽이 나온다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가령 배구, 제가 요즘 이제 요즘 어린아이들, 17살짜리 여자아이들이 소녀죠, 소녀. 뭐 소녀가 아니라 손녀 같은 애들이 정말 배구를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한번 분위기가 바뀌면 그 다음에 잘하죠. 야구도 그렇죠. 야구 같은 거를 봐도 축구 같은 걸 분위기를 한번 수비를 누가 뭐 기가 막히게 잘했다. 그럼 그 다음에 공격에서도 잘 되는 그런 에너지 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에너지 장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파이코인도 추석 무렵에 가게 되면은 뭐 어떤 재료가 나오건 뭐가 나오건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뭔지를 말씀드리면, 요약하면 유틸리티, 에코시스템, 액세서빌리티, 접근성. 이게 마이애미에서도 홍콩에서도 오스틴에서도 이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다른 암호화폐가 얘기하는 거랑 다른 암호화폐를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내러티브가 다른 거죠. 이거를 이제 요 세 단어를 좋아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자주 쓰는 거는 유틸리티, 그리고 리얼 월드 애플리케이션, 실용성, 그 다음에 실물 경제에서 RWA잖아요. 리얼 월드 애플리케이션, 이게 RWA 토큰이잖아요. 그래서 파이는 RWA 토큰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리얼 월드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단순히 사고 팔고 하는 투기적인 가격 상승이나 어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클래리티 법이 뭐 오래중은 안 된다 뭐 어쩌다 저쩌 이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게 이제 금융시장 돈장사들의 핵심이잖아요. 그런 걸 지향하고
실제 앱과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유틸리티를 핵심 가치로 두는 거죠. 그래서 유틸리티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 리얼 월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말이 생태계인데 이 사람들 생태계는 그냥 생태계가 아니에요. 인간 중심 생태계예요. 여기에 KYC가 들어가는 거죠. 휴먼 센트릭 에코시스템이죠. KYC를 통한 1인 1계정 검증, 인공지능 봇이 아닌 실제 사람에 기반한 글로벌 네트워크. 그러니까 다 생태계 하는데 휴먼 센트릭, 인간 중심 생태계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뭐 접근성인데 이 접근성은 그냥 핸드폰으로 이제 다 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AI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Accessibility and UX,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이죠. 이런 누구나 복잡한 암호화 기술을 모르더라도 자연어를 사용해서 어떤 앱을 만들고 코딩, 낮은 단계의 코딩을 하더라도 블록체인 생태계에 사람들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이죠. 이 세 단어가 accessibility, 에코시스템, 그 다음에 utility, 이 세 단어가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공식적인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오늘 갑자기 이 사람들 걸 뒤집어 까서 보게 됐냐면,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드디어 금융감독원에서 가상자산을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나 봐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이유를 보게 되면 파이 네트워크에서 초창기에 우리한테 가르쳤던 거를 여기도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금융감독원의 뭐 조사 1국, 2국, 3국, 4국 이래서 뭐 여러 가지 조사하고 감독하고 하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의 임직원들이 이거를 4차에 걸쳐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게 되니까, 이데일리에 나오는 정윤영님의 기사를 보게 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일을 시키나 봤더니 파이에서 우리한테 시켰던 교육하고 같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한국 금융당국의 패러다임과 내러티브가 확실히 전환됐다. 이게 지금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4회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다는데, 이제 금융당국이 기본 접근 방식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배척, 통제, 뭐 이런, 저것들은 돈 세탁하는 거, 저것들은 뭐 아무튼 탈세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제도화와 감독 역량을 바꾸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태까지는 뭐 방관자 비슷했는데 방관자에서 실무 집행자로 이제 금융감독원이 나선 거죠. 여태까지는 그냥 암호화폐라는 말도 쓰지 않고 이거는 그냥 투기 자산으로 봐가지고 거리를 뒀는데 이제는 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가 이 토큰 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토큰 증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제는 디지털 자산이 기존 전통식 금융 시스템에 깊숙이 통합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라는 거죠.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이 교육이 실무적인 직접 체험, 감독관들이 직접 토큰 전송도 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이 작동 과정도 실습하고, 이런 게 지금 전부 파이에서 우리한테 시켰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 생태계 참여자들은 P2P 거래도 좀 하시는 분들 많고, 지갑 관리 하실 줄도 알고, 생태계 앱 사용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그래도 엄청 많이 배우셨잖아요. 이 손가락 치매 환자들 같은 사람들이. 금융당국이 이제서야 배우기 시작한 이 블록체인의 동작 원리, 실물 활용, 이런 거를 파이는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스터디와 체험이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막 교육하는 걸 보게 되면 파이 네트워크에서 지난 6, 7년간 우리를 공부시킨 거와 같은 거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같은 거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론을 넘어선 이제 아주 실무 체득을 했죠. 파이에서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와 시대에 앞서서 우리가 알건 모르건 선제적으로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익숙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반으로 이제 돈을 버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걸 보게 되면 실무자에서 방관자에서 실무 집행자로 왔다. 두 번째,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밀한 판짜기를 하는 거. 여기서 이제 토큰증권 STO가 나오죠.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 STO 시행과 가상자산 2단계 법제화 등 제도적인 틀이 구체화되면서 이제는 이거를 암호화폐를 정식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이번에 교육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투자자도 보호해야 되겠다는 거죠. 시장 질서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도권 테두리 안에서 자산으로 다루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파이코인이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게 된 게, 이제 여기서 이게 한 추석 무렵쯤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좋은 일은 지금 환경이 다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제도권 테두리 안에서 이제 여태까지의 모든 암호화폐는 제도권 밖에서 놀고 싶었죠. 근데 처음부터 제도권 안에서 노는 토큰으로 개발한 게 이 파이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 생태계는 진짜 실무 경제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죠. 진짜 실무 경제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부하는 유저가 기회를 잡는 거죠. 이제는 법도 그렇게 가니까. 그다음 실생활 기반 생태계의 경쟁력, 이게 RWA 토큰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거를 이제 230개국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브라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해서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이제 요번에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거 보면 토큰 증권,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되면은 이 기술 구조하고 흐름을 지금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니네가 무슨 감독을 하든지 이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황당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독을 나가요. 그리고 벌도 줘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고맙다고 돈 줘야 돼요. 벌 주는 놈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독한다라기보다, 이제 삼성도 예전에 감사팀을 적발 감사가 아니라 경영 지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금융감독원도 가서 적발도 해야 되지만 지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실생활 기반 암호화폐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래도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시세 창출을 넘어서 실물 경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제 시스템, 서비스 앱, 이런 거를 처음부터 했던 파이의 지향점이 이 제도권에서 요구하는 실제 기술 활용성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한다라는 거죠. 기술의 구조와 흐름을 이제 파이에서는 이거를 가르친 거죠. 계속 가르친 거죠. 니콜라스 부부들이 처음부터 교육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세 번째가 이게 파이 생태계 참여자들한테 주는 이 금융감독원의 이걸 보게 되면 실증 경험이 얼마나 값진 건지, 그러니까 금융당국조차 직접 전송해보는 실습. 여기도 파이 생테크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1000파이를 보내시잖아요. 그렇게 전송도 해보시고, 또 안 한다 그러면 돌려받기도 해보시고, 지금 이제 이런 거를 감독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일상에서 지갑을 생성했고, P2P 거래도 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생태계를 많은 분들이 지금 해오셨잖아요. 이거 가벼운 게 아니다. 이거 안 해본 사람들 이거 막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파이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해봤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100개 줘보고 취소도 해보고 그런 거 이제 뭐 예전에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틸리티 중심 시장의 본격화, 이 한국 금융당국의 이 같은 변화는 바람만 잡는 투경 프로젝트는 이제 설 자리를 잃고 실제 작동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쓰이는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가 주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왜 동전주들은 상장 폐지를 시키고 그리고 또 그 200억 이게 총 이게 금액이 시가총액이 200억 안 돼. 지금은 300억이지만 200억 또 이렇게 아웃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도로도 정부에서 돈 내서 만드는 도로가 있고 민자용 도로가 있는 것처럼 이제 거래소도 증권거래소처럼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설거래소는 위임해서 하는 거래죠. 우리나라 외환 거래는 외환 은행에서 다 뭐 달러 사고 팔고 할 수 있지만 그거 우리 은행이 못합니다. 국민은행 못합니다. 한국은행 하는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 나온 가상 자산은 이게 무시하거나 차단해야 될 게 아니라 새로운 금융 인프라다. 이게 현재 당국의 달라진 핵심 내러티브다. 그래서 파이 하시는 분들은 알고 하려고 하셨건 모르고 하셨건 현장에서 발빠르게 그래도 귀에 들어봤고 기술도 해보시고 체득해온 것이 이제 시대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 세 번째가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와 참여를 이걸 계속 지속하는 것이 확실한 투자다. 기술에 대한 거, 시장에 대한 거, 제도에 대한 거. 그리고 생태계 내에서 가치 창출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금융감독원의 움직임은 향후 가상자산이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지내서 규제화된 이제 안전지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규제화된 안전. 제가 어렸을 때만, 제가 여기 이제 뭐 몇십 년 전이지만, 여기 이제 그 조선시대 태종하고 수은조의 묘가 여기 헌인릉이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거기 가면은 잠도 자고, 뭐 이렇게 막걸리도 버주고 절도 하고, 요즘 그거 전혀 못하게 하는 거죠. 전혀 못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걸 전혀 그런 게 다 바뀌는 거를, 그런 게 다 바뀌는 것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제도권 안으로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규제화된 안전지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법적 규진이 명확해지면은 이 파이코인 같은 게 떠요. 왜 그러냐면 실제 유저 기반이 있고 디앱 생태계를 갖춘 프로젝트만 살아남아요. 근데 암호화폐 중에 생태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암호화폐가 사실 거진 없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몇 개 없습니다. 그 파이 생태계 안에서 기술도 배우고 커뮤니티에 기여도 하고 또 거기서 1인 사업이건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는 행위 자체가 돈 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되고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웹 3.0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알고 하셨건 모르고 하셨건 지금 여태까지 해오신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자기가 알건 모르건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오신 거라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그 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니 이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뭐 그런 거는 다 대부분 안 보시던데 저도 예전에는 뭐 짜라 모시기라 그랬었는데 이제 참 때가 되고 이제 내가 그렇다고 믿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보게 됐는데 그래도 알게 모르게 5, 6년 이렇게 쭉 하시면서 많이 자기 성질 죽이고 파이에 적용을 해오셨잖아요. 이 공부와 참여를 지속하는 게 가장 확실한 투자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거는 이제 처음에 똑같은데요. 제가 인공지능 보고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다 젊은 애들로 만들어줘서 야야야
나는 이렇게 젊은 애들이 아니라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하고 공부하는 거니까 모델 바꿔.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모델을 좀 바꾼 거예요. 모델을 다 바꿔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 금융 후진국이 우리나라가 랭킹 81인가? 그렇게 하거든요. 가장 보수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한국 금융당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나온 것이 공교롭게도 파이에서 몇 년간 하던 거와 똑같네. 이거 뜨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추석 무렵이 되면 서서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틀어 올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상향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추석이 궁금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